안녕하세요, 찌맘입니다. 오늘도 육아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오늘은 바로 물려받아도 되는 육아용품, 물려받으면 안 되는 육아용품, 이거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이는 태어났고 이것저것 사주고는 싶고, 하지만 이것저것 사주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육아용품,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한테나 뭐 언니 오빠 있으면 물려받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물려받아도 되는 제품, 그리고 안 되는 제품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되게 많이 물려받았어요. 왜냐면 그 주변에 이모가 또 있어가지고, 저희 막내 이모랑 저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물려받은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또 친구들 통해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저보다 더 빨리 아이를 낳은 친구들한테 육아용품을 받은 적도 많아요. 되게 많이. 뭐 점퍼루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물려받으면서도 이런 육아용품 중에서도 걱정이 되는 물건과 걱정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정확히 파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려받아도 되는 육아용품 중에 첫 번째, 겉사계와 속사계, 그리고 방수용품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돌 무렵까지 사용하는 기간은 되게 짧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육아용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신생아를 딱 출산했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속사계와 겉사계예요. 아이를 데리고 올 때도 겉사계 싸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물려받아도 됩니다. 의류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깨끗이 빨아서 보관하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려받으면 좋은 용품들이에요. 두 번째, 신생아 네이나 바디슈트 같은 의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신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처음에는 막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구토 같은 거를. 이럴 때만 옷을 자꾸 갈아입혀줘야 돼요. 특히 신생아 때 입는 그런 바디슈트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베네 쪼고리. 그런 것들이 한두 개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세네 개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전에 물려받은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제품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제 구토를 하고 계속 갈아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를 시간이 없어요, 옷이. 그때만 해도 건조기 같은 그런 용품이 이렇게 전자제품이 없어가지고 바로 세탁기에 빨아가지고 뭐 아니면 손빨래 가지고 말려놓는다 해도 하루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려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제품이에요. 단, 삶아서 깨끗하게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아기 침대. 아기 침대 같은 경우에도 사용 기간이 되게 길지가 않아요. 신생아 때부터 거의 5, 6개월 때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개월이 지나서부터 아이가 서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침대를 이렇게 높은 아기 침대는 저는 비추해요.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 침대를 딱 6개월까지만 쓰는 게 가장 좋아서, 다른 분들은 이거를 대여를 해서 이렇게 쓰시도록 하더라고요. 요즘 대여 이런 거, 렌탈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굳이 사실 필요 없이 렌탈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려받아도 좋은 제품이 바로 아기 침대. 잠깐 쓸 거라서 굳이 사는 거는 돈 아까워요. 그리고 신발과 모자. 신발은 가장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육아용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도 신발 안에 그 잔여물들이 쌓이면서 그 곰팡이가 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깨끗이 빨아가지고 삶고 보관도 잘 해놔야 나중에 물려받을 때 깨끗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형태가 무너진 신발이라면 아이들이 신었을 때 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안 좋은 신발은 굳이 물려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 가위와 핀셋. 손톱 가위 같은 경우는 진짜 신생아 때 잠깐, 그리고 뭐 길게는 저도 지금은 안 쓰는데 한 돌 때까지는 손톱 가위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크다 보면 아이들 손톱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손톱 가위로 하는 건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사는 것보다 어차피 다 놔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려받으면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깨끗하게 잘 소독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녹이나 쓸어있으면 버려주시는 게 좋지만 굳이 녹이 쓸어있지 않거나 깨끗한 상태면 물려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온계. 체온계 같은 경우도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면 무조건 하나씩은 구비되어야 있어야 할 용품입니다. 아이들은 열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마다 꼭 체온계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이때마다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체온계 같은 경우도 물려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물려받는 게 좋아요. AS가 가능한 브랜드의 체온계라면 계속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살 필요 없이 누가 물려준다고 하면 바로 가져오세요. 수유 패드와 모유 보관팩 그리고 또는 유축기.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육아용품이 바로 수유 패드 그리고 모유 저장팩 그리고 유축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우 때는 6개월 정도 모유수를 했었고요. 효 때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모유수를 했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그 모유 저장팩도 필요하지만 수유 패드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유축기 정말 필요합니다. 초기도 특히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바로바로 또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또 팩이 따로 있어요. 모유 저장팩이 정말 필수인데 이런 거는 물려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굳이 사용 안 한 제품이라면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유축기 같은 경우도 대여가 또 돼요. 렌탈이나. 하지만 굳이 뭐 누가 빌려준다고 하면 물려준다고 하면 물려받으세요. 그 상태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그 유축기를 물려받았을 때 이것만 교체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 호스랑 그 깔때기랑 그리고 젖병 이런 거는 새로 구비하셔서 정찝찝 하시면 새로 구비하셔서 하셔도 되시고 뭐 굳이 깨끗한 상태면은 잘 삶아서 잘 소독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난감 중에서도 블록 장난감.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나눠지는데요. 블록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잘 깨지지도 않고 플라스틱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 장난감은 물려받을 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이 블록을 가장 잘 놀기 때문에 누가 물려준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물려받으세요. 그리고 아이 욕조. 욕조 같은 경우도 하나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 아까워요. 왜냐면 아이 욕조가 크기가 막 크지가 않아요. 진짜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그런 욕조인데 이거 하나 사도 진짜 괜찮은 거 하나 사려고 하면은 거의 3, 4만 원? 비싼 거는 막 10만 원대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굳이 살 필요 없이 아이 욕조는 잠깐 쓸 거거든요. 아이가 작았을 때 신생아 때부터 뭐 5개월, 4, 5개월 때까지. 그래서 이것 또한 굳이 사실 필요 없이 물려받았을 때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가 물려준다고 하면 물려받으세요. 뭐 쉽게 깨지거나 뭐 쉽게 더러워지거나 그런 제품이 아닌 이상은 물려받아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육아용 스펀지나 목욕 세제 같은 거는 그리고 또 목욕 용품들은 다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뭐 곰팡이라든지 안 좋은 균들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유아용 목욕 스펀지나 이런 거는 절대 금물 피해주세요. 카시트 경우도 되게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첫째 아이 지우가 썼던 거를 그대로 지금 둘째 효가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연령에 맞게 물려만 준다고 하면은 쓸 때도 정말 용이해요. 신생아용 카시트가 따로 있고 뭐 약간 좀 유아용 카시트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용 카시트가. 이때는 첫째 아이가 썼던 그대로 둘째 아이가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연령에 맞게끔. 막 신생아가 유아용 카시트 사면 위험하겠죠? 연령에 맞게끔 물려받으면 상관이 없답니다. 물려받으면 안 되는 육아용품 안 됩니다. 첫 번째, 젖병, 젖꼭지. 기본적으로 젖병과 젖꼭지는 교체 시기가 6개월 정도예요. 6개월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다시 물려받는다는 거는 그 안에 세균들도 굉장히 많고 교체해줘야 될 건데 굳이 물려받아서 사용하면 찝찝하기도 하고 안 됩니다. 특히나 젖병 안쪽에 스크래치가 많은 제품이라면 6개월이 되기 전에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젖꼭지는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각 브랜드마다 권장 개월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교체 시기가 맞는지 그리고 권장 사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한 같은 거 잘 체크하셔서 꼭 꼬박꼬박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기저귀. 청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옛날에나 좀 많이 사용했던 제품들인데 지금도 청기저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많이 헤집어지지 않거나 많이 뭐 상태가 안 좋지 않거나 하시면 물려받아도 되는데 청기저귀 같은 경우는 물려받아도 되긴 하지만 굳이 물려받는 것보다 따로 구비해서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깨끗하게 빨았다고 해도 청기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수를 넉넉하게 많이 사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사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청기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게 좀 날씨에 따라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이게 청기지가 오래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약간 노래진다거나 조금 좀 세균성이 많이 붙어 있게 되면은 아이한테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치발기나 유화 브러쉬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더욱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수록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려받지 마시고 새로 사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비컵이나 포크나 스푼 이런 것들 또한 아이 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물려받는 것보다 새로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애외되는 물건은 이웃이 조리할 때 사는 기구들 있잖아요. 조리기구들 저는 주걱이라든지 그리고 냄비라든지 이웃이 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물려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푼이나 포크나 이런 것들은 새로 구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콧물 흡입기 이것 또한 오염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 흡입기를 되게들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이때 이 관을 통해서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 관을 오래 놔두고 보관할 경우에는 이쪽 안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물려받는 것보다 약국에서 보면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요. 사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려받은 육아용품이나 손질 방법 아이 의류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한 손빨래를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요 아이 망에다가 꼭 아이 옷만 넣어서 세탁해주는 게 좋고 어른 옷이랑은 같이 합쳐지지 않게 세탁해주세요. 이때 세제는 물에 완전히 녹아있어야 되고 지퍼 같은 경우는 다 올려진 상태로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면 제품이라도 세탁 표시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라면 삶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거즈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잘 한 다음에 볕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셔야 소독 효과도 있고 잘 말려집니다. 아기 이불과 베개 먼지를 항상 털어주고 자주 베개 커버와 이불 같은 거를 세탁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불 속은 세탁기에 돌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탁기에 돌리는 것보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려 털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스팀 청소나 진먼지, 진드기 제거 청소기 같은 게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구매를 하는 것도 쉽고 또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또 저렴하게 청소기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불 침구 청소기 이런 거나 아이들 전용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구매는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또 매트리스 청소하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 맡기셔서 아이들 침구 같은 것도 세탁해주는 거 좋고 또 소독하는 것도 좋고 이런 업체들을 사용해보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만약 베개가 커버를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손빨래 해주는 게 좋고요. 세탁기에 넣으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손빨래로 조물조물해서 햇볕 잘 드는 곳에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각종 인형들은 아이들이 가장 손으로 잘 만지고 가장 입으로 잘 물고 빨고 하는 게 인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탁망에다가 잘 넣어가지고요. 제일 약한 상태로 세탁기로 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세탁기로 안 돌리게 된다면 손빨래로 조물조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도 잘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일 약한 그 정도에서 해주셔야 좋습니다. 건조 역시 중요한데 다른 육아용품들보다 더욱더 꼼꼼히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고 빨고 하는 게 바로 인형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기띠. 아기띠는 아이가 입에 물고 빨고 하기 때문에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찬물에 순환세제를 풀고 거품을 낸 후 아기띠를 놓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줍니다.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탁 코스를 울코스로 눌러준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피부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균과 진드기가 아주 드글드글한 곳이 스카시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주 세척하고 소독해 주셔야 좋습니다. 아이의 구토 또는 오줌 등이 거기에 축적되어 쌓여있다 보면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고 얼룩도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탈취를 뿌려서 잘 말려준 다음에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중성세제를 풀고 스펀지를 묻혀서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차 안에만 두게 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햇볕에 꼭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단 너무 오래 밖에 두면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모차, 간식이나 과자 부스러기 등으로
오염이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유모차예요. 때문에 틈새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바로 제거를 해주시고 진공청소기나 소형청소기로 구석구석 잘 빨아들이고 청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는 아이가 흘린 침이나 음료수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트가 불리지 않는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칫솔로 약간의 세제와 물을 묻혀 살살살 문지른 다음에 얼룩을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유리 세정제로 닦아내어줍니다. 바퀴에 묻은 오물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온 즉시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좋습니다.